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이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으로 시작되었지만 2025년 약 7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액도 2014년 20만 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10만 원씩 오르면서 기초연금 총 예산도 2014년 6조 8천억 원이었지만 2025년 2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기초연금의 양적 성장은 노인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빠르게 확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구조적 문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과 소득의 공정한 적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조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작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만 19세 이후 국내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국내 사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 중 거주 요건에 대한 기준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5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신설하게 된 것일까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인데요. 복수 국적자라고 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모두 합쳐서 효율화하는 연금 구조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 65세 이상 노인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에 장기 거주로 인해 젊어서 국내에 세금을 낸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23년 212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9년 전 22억 8천만 원에 비해 9배 급증한 수치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복수국적자라고 해도 국내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최소 10년, 캐나다 최소 10년, 노르웨이 최소 5년 등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고,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국가와의 사회 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자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조사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의 해외 재산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 재산만 없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복수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전국 17개 도시의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1757명, 서울 1294명, 인천 421명 등으로 5,000명이 넘는 복수국적자들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 관련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4명 중 1명꼴인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매달 5,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면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수국적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 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복수국적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는 기초연금뿐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외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외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최소 건보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복수국적이 허용된 2011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매년 수십억 원의 건보료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30% 노인들은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성실하게 많이 냈어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과 세금을 내고 살아온 어르신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국외의 정확한 재산 조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정서상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둘러싼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재분배 문제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와 같은 법안의 개정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